서연아,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대체 언제까지 다 큰아들 뒷바라지 하실 건데요? 네가 우리 집 장녀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 한마디에 전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장녀니까, 누나니까 또 내가 도와야 한대요. 평생 그래왔죠. 하지만 이젠 달라질 거예요. 한국에서 장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늘 먼저 참아야 했고, 동생들 위해 양보는 기본이며, 대신 사과하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떠맡아야 하는 사람. 그게 우리나라 장녀의 현실이죠. 가족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길 뿐이죠. 저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태어난 건 1978년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모두들 실망이셨대요.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엄마마저도요. 첫째가 딸이라서요. 그 뒤로 동생이 둘이 태어났죠. 민수와 민지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본 거니까요. 저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내 동생이 생겼어. 내가 누나니까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동생이 생긴 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장녀라는 그 무게의 의미를요. 늘 동생에게 양보했고 저보단 민수가 먼저였어요. 제가 9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전 갖고 싶은 인형이 있었어요. 금발 머리에 파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인형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동생들한테 양보할 테니 그 인형만큼은 정말 갖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트리 아래에 선물 상자가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책이 들어 있었어요. 위인전이었죠. 민수는 로봇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 2살밖에 안 된 민지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인형이 들어 있었죠. 제가 갖고 싶었던 바로 그 인형이었어요. 엄마, 저도 인형 갖고 싶었는데. 서연아, 넌 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민지는 아직 어리니까 인형 사줬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인형을 갖고 놀기엔 민지가 많이 어린데도 사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유년 시절은 장녀라는 이름으로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걸로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성적이 정말 좋구나. 이 정도면 외고도 충분히 갈 수 있겠는걸? 외고요? 저는 영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외고 가고 싶어요. 아빠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외고? 거기 학비 비싸지 않니? 제가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아, 민수도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 내가 외고까지 가면 우리 형편에 좀 무리야.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연아, 아빠가 저를 말렸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안 될까?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수는 학원 3개나 다니잖아요. 저도 보내달라 했지만 안 보내주셨잖아요. 그래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하나쯤은 제가 원하는 거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제 의사를 밝힌 날이었어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투니? 엄마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순간 두려웠지만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처음만 보내주세요. 나머진 제가 알바를 해서라도 해볼게요. 네. 민수는 남자애니까 공부를 더 시켜야지. 나중에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너는 어차피 나중에 시집 가면 끝이에요? 저는요. 저도 꿈이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형편 내가 알잖아. 내가 장녀니까 좀 이해해줘야지. 저는 장녀이기 전에 아빠 딸이에요. 그 말을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며칠 후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내 마음은 아는데 형편이 안 돼서. 아빠,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알아. 근데 집에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구나. 내가 조금만 참아줄 수 있겠니? 저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요? 대체 전 언제까지 양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나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부모님과 부딪히지 않으려 전 공부에 전념했죠. 수능을 봤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영어교육과에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엄마, 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서연아, 서울은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민수가 아직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민수 공부하네요. 학원 보내셔도 제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 내년에 대학 들어가려면. 엄만 제가 대학 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제 꿈도 있고 제 인생도 있는데요. 저 외고도 포기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장녀니까 집안 사정 뻔히 알잖니. 내가 이해해라. 저 양보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 양보하고 싶어요. 그때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라. 정대학에 가고 싶으면 전문대로 가. 아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말이 틀렸어?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시집 가면 끝이야. 좋은 대학 나올 필요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해해. 민수는 장남이니까 제대로 공부시켜야 하고. 저는요? 저는 뭐예요? 넌 우리 집 장녀잖니. 그 말, 장녀. 그 두 글자가 제 꿈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아빠가 다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 근처 전문대학 사무행정과에 진학했습니다. 영어교육과가 아니었죠. 선생님의 꿈을 접었습니다. 입학식 날 강당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을 살겠어. 그날 이후 저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첫 월급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월급 받은 거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연아, 그래 직장을 다니면 생활비를 당연히 줘야지. 전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어요. 민수한테 쓰시겠죠. 우리 딸 다 컸네. 고맙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월급은 모아두기 바쁘게 엄마가 필요하다며 가져가기 일쑤였고 대부분 민수에게 쓰였습니다. 저에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죠. 장녀라는 이유로,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제 통장은 늘 채우기가 바쁘게 비어갔죠. 25살이 되던 해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그 사람이 제 남편 강민철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죠. 대기업에 다녔고 연봉도 괜찮았어요. 1년 정도 만나고 청혼을 받았어요.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까?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라면 날 그 집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우리 집을 알기에 민철 씨까지 엮이게 될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민철 씨는 나의 사정을 다 알았고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26살에 민철 씨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축의금은 엄마께서 모두 가져가셨죠. 서연아, 결혼식 비용 쓰고 남은 걸로 민지대학 등록금 내야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민철 씨 회사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수가 사업을 하려는데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하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업이라뇨? 민수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그만뒀어. 회사가 잘 안 맞나 봐. 회사 생활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도 참고 해야죠. 자기가 여태 집에서 받은 게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잘 다녔어야죠. 서연아 회사 생활보다 더 잘할 수 있대. 그러니 한 번만 믿어줘. 무슨 사업인데요? 치킨집이래. 요즘 치킨집 장사 잘 된다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애가 치킨집이라뇨. 전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천만 원 정도. 엄마, 그 돈 제가 어디 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강서방한테 부탁해 볼 수 없을까? 대기업 다니면 모아둔 돈도 있지 않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민철 씨는 제 남편이고요. 남편한테 민수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서연아, 그래도 민수는 내 동생이잖아. 우리 모두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 해줘야 해요? 그러는 엄마는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남편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민수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제가 왜 뒷바라지를 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중에 민수가 장사 잘 되면 꼭 갚을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엄마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한테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전화를 안 하실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민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요. 민철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사업? 쉽지 않은데 얼마나?
1,000만 원이요. 민철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사업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 실패하면 그 돈은 못 받는 거예요. 민철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500만 원만 도와주는 건 어때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알아보라고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엄마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어머, 고맙다. 서연아. 근데 엄마, 이거 빌려드리는 거예요. 민수가 나중에 꼭 갚아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민수한테 꼭 말할게.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도 제 가정 꾸려나가야 하니까 앞으로는 어려워요. 그래, 알았다. 전 엄마에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민수의 치킨집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공부도 장사도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뭐든 옆에서 해결해 주니 쉽게 하려 했어요. 치킨집을 접었단 말을 들었을 때는 민수보다는 부모님께 화가 났어요. 뻔히 아는 결말이었지만 민수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께 더 실망감을 느꼈죠. 결혼 2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첫 딸 지우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기였죠. 여보, 우리 딸 정말 예뻐요. 민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출산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수가 이번에는 카페를 하려나 봐. 지난번에 치킨집은 안 됐지만 이번엔 잘 될 것 같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빌려드린 500만 원은 언제 갚으시려고요? 그거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게 민수가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되는데 또 사업을 해요? 엄마, 민수는 사업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대. 위치도 좋고 카페가 요즘 대세라고 하더라. 엄마, 저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민수가 정말 간절하대. 이번이 마지막이래.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을 지겹도록 들었죠. 죄송해요, 엄마. 저도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가요. 서연아, 그래도 민수는 내 동생이야. 동생이 힘들 때 누나가 도와줘야지. 엄마, 저도 힘들어요. 엄마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 남편은 대기업 다니잖아. 우리보단 형편이 괜찮잖니. 엄마, 그게 제 돈이 아니에요. 남편 벌어온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해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 돈은 왜 안 쓰세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서연아, 해도 너무 하는구나.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안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네, 아빠. 아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다. 내 입장도 이해해. 근데 민수가 정말 이번에는 하고 싶어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아빠가 200만 원은 마련했어. 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아빠가 꼭 갚을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부탁하시니까 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맙다, 서연아. 아빠가 진짜 갚을게.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민철 씨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민수의 카페는 1년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300만 원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축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응, 맞아요. 근데 우리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엄마가 생활비를 도와달라 연락이 왔었거든요. 쌀쌀 돈도 없다기에 몇 번 보내드렸거든요. 민수의 사업자금 만들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신 것 같았어요. 친정에 또 보냈어요? 네. 민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그동안 친정에 보낸 돈이면 애들 교육비 몇 년치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은 이제 애들 엄마예요. 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먼저란 걸 생각해줘요. 민철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안 보낼게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 못 갔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수가 결혼한대. 엄마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습니다. 그래서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해서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면.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치킨집 할 때 500만 원, 카페 할 때 300만 원 빌려드렸잖아요. 그거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그건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먼저 갚아주셨어야죠. 빌린 돈이잖아요. 저도 남편 눈치 봐가면서 드린 거예요. 서연아, 그렇게 따질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도 돈 관계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수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 자기 결혼 비용도 스스로 못 마련해요? 서연아, 민수가 그동안 사업하느라 힘들었잖아.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어. 그게 제 책임이에요? 엄마 저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돈 좀 모으면 민수 때문에 엄마가 다 가져가셨잖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니? 차가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민수는 내 동생이야. 동생 결혼식인데 누나가 도와줄 수도 있지. 엄마가 제 축의금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저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도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건, 근데 민수 결혼에 제가 돈 대야 해요? 왜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민수는 우리 집 장남이야. 결혼식은 제대로 해줘야지. 그럼 저는요? 저는 딸이니까 상관없어요? 넌 시집 갔잖아. 엄마는 시집간 딸한테 너무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네, 아빠. 민수 결혼 이야기 들었다. 내 입장도 이해해. 네. 근데 말이야. 민수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 결혼식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빠,
그만하세요.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나머지는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갚을게.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까지 친정에 얼마나 보냈는지 아세요? 이것저것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빌려준 건 한 푼도 못 받았고요. 미안하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힘들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요. 알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아빠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20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맙다, 서연아. 아빠가 꼭 갚을게.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준호 유치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철 씨는 말이 줄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 저는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도 예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가 제게 오셨습니다. 서연아, 도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민수 결혼식 잘 치렀다. 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일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지 답답했어요. 결혼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3학년, 준호는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수가 다시 사업을 하려나 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편의점이래. 이번에는 프랜차이즈니까 잘 될 것 같대. 엄마, 아니에요. 아직도 민수 말에 속으시는 거예요? 뭐? 민수가 망한 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치킨집, 카페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줄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면 다 잘 될 줄 아는 애한테 가게를 차려준 것 때문이에요. 제가 찾아가서 민수 하는 거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기름도 안 갈고 청소도 안 해서 손님도 없었어요. 카페는 또 어떻고요. 디저트는 만들 줄도 몰라서 다 사입하니 재료비로 돈 다 날리고 터무니없는 커피값에 사람들이 안 온 거죠. 편의점이요? 엄마 편의점 24시예요. 민수가 편의점에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걘 놀러 다니고 알바 돌리면서 인건비만 나갈 거예요. 딱 보면 모르세요. 사업은 민수 같은 애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버리시는 거라고요. 민수 어떻게든 회사에 다니게 하는 게 민수를 위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하지만 회사는 절대 안 다니겠다고 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 하니 밀어주는 수밖에 없잖니. 엄마의 한 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 큰 아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실 건데요? 서연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안 돼요. 서연아, 엄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드렸어요?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그건 나중에 다 갚을게. 언제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할 땐 언제고요? 민수 40살이 넘었는데 언제 갚아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장녀니까. 엄마, 장녀라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이들 키워야 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너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엄마, 전 제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결혼 전까지 엄마한테 월급의 반은 꼬박꼬박 드렸어요. 전 딸로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넘칠 만큼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연아,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진심이에요. 저 이제 안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응, 민지야. 엄마한테 들었어. 민수 오빠 편의점 자금 안 도와준다며? 응, 잘했어, 언니. 뭐, 잘했다고. 나도 사실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했어. 민수 오빠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받기만 하고, 나도 너무 답답해. 민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이제 언니 인생 살아. 민수 오빠는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민지야. 하지만 며칠 후 아빠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민수 편의점 보증금이 부족하대. 아빠가 진짜 갚을게. 이번에는 약속 어음 써줄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약해진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민수의 편의점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자신이 그 전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처음엔 열정적으로 일했던 민수가 반년이 흐르자 결국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왔죠. 1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속 어음도 휴지 조각이 되었죠. 결혼 12년 차가 되던 해 민철 씨 회사에서 싱가포르 발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보, 싱가포르로 2년 정도 가게 됐어요. 연봉도 많이 올라요. 정말 좋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엄마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달랐어요. 뭐, 싱가포르? 그럼 너 2년 동안 못 보는 거야? 네, 근데 저희한테 좋은 기회예요. 서연아, 우리 나이 생각해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니? 엄마, 민수 있잖아요. 민지도 있고요. 민수는 형편이 좋지 않잖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와줘야지. 엄마, 저희한테 너무 좋은 기회예요.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중요하지 않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 이번에는 양보 안 할 거예요. 제 가족을 위한 선택이에요. 서연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철 씨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싱가포르 가요. 나도 이제 우리 가족만을 생각할래요. 민철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싱가포르 출발까지 석 달이 남았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친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하지만 출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서연아, 왔구나. 엄마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네. 1시간쯤 지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에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아, 왔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민수도 왔고 민지도 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다며 금방 갔죠. 결국 병수발은 제 몫이었어요. 엄마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챙겨줘서. 뭐려? 근데 서연아, 다시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지가 결혼한대.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지가요? 응, 좋은 사람 만났대.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을요. 혼수 비용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면.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뭐? 저 이번에는 정말 안 돼요. 서연아, 민지는 내 동생이야. 여자는 혼수를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딸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혼수 제대로 해주셨나요? 축의금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건 민수 결혼할 때는 제가 20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왜 민지 결혼은 또 제가 도와야 해요? 엄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까지 친정에 1,000만 원 넘게 드렸어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서연아, 내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진심이에요. 저도 싱가포르 가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요. 아이들 전학 준비도 해야 하고 이사 비용도 들어가요. 그래도 민지한테 미안하지만 안 돼요. 저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민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민지야. 우리는 집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들었어. 내 결혼 혼수 비용 도와달라고 했다며? 응. 미안해,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왜 미안해? 설마 이번에도 언니한테 얘기할까 싶었는데 엄만 참 못 말리는 것 같아. 어떻게 매번 언니한테 그러는지 미안하지도 않나 봐. 민지야. 가끔씩 내가 언니라면 난 진즉에 엄마하고 연 끊었을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한 민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 언니도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문제긴 하지. 내 결혼 자금은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도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아서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고 그동안 나도 모아둔 돈도 있고 엄마가 딸이라고 혼수 좀 넉넉히 해주려고 하는 거라서 언니한테 말했나 본데 나 괜찮아. 우리 민지 다 컸네. 언니, 나도 나이 많거든. 언제까지 막내 취급할 건데? 막내니까 막내라고 하지. 넌 내 동생인데. 언니 나도 알아. 언니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이제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언니 싱가포르 가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결혼은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응. 언니는 마음 편하게 가. 집으로 돌아와 민철 씨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서. 미안하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한텐 미안하고 고맙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민지 결혼 말인데 500만 원은 무리니까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엄마, 민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민지 약혼자분이 여유 있으시다고요. 그걸 민지한테 들었구나. 엄마, 왜 거짓말하세요? 민지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거짓말 아니야. 그래도 친정에서 혼수는 좀 해줘야 하잖아. 엄마, 민지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못해요. 서연아, 너 정말 매정하구나? 이런 애였니? 매정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저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키울 때는.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힘든데요. 그동안 엄마에게 말을 못했어요. 저 싱가포르 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한테도 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외국 가서 사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제가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너넨 강서방이 돈을 잘 벌잖니. 그것 보세요.
저한텐 일절 도와줄 생각 없으시면서 왜 저한텐 그렇게 많이 바라세요? 서연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민수 있고 민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어제 엄마한테 심하게 한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말도 맞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아빠, 미안하다, 서연아. 싱가포르 잘 다녀와.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아빠. 싱가포르 출발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아이들 전학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너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싱가포르 잘 다녀와. 건강하게. 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게 건강하시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야? 엄마한테 처음으로 돈 좀 해달라고 했다며? 물론 엄마는 안 된다 했을 거고. 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해줬잖아. 이거라도 받아. 싱가포르 가서 쓰라고. 민지야, 언니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민지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하루 전날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민지의 다급한 전화에.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엄마는 일반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상태가 좀 더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떠나기 전인데.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또 혈압이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저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날 저녁쯤 되자 엄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민수와 민지가 병실에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나았어. 우리는 모두 엄마 침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이야기 좀 할게. 내가 이번에 입원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집 말이야. 너희 아빠랑 상의했는데 민수 명의로 바꾸려고 해. 순간 제 귓가가 멍했어요.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정리하고 싶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 관리할게요. 민지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너도 괜찮지?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왜 민수 이름으로 해야 해요?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야, 민수가 아들이니까. 장남이고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요? 넌 시집 갔잖아. 그럼 그동안 저한테 받아가신 돈은요? 그거야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은 건데 넌 가족끼리 꼭 그걸 받아야겠니? 그냥 잊어버려라. 엄만 저한테 주실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민수한테 주신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아들이 집을 물려받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요. 옛날부터 늘 그래왔죠. 그리고 그 옛날은 지금까지도 계속이었어요. 그거 저도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제 말에 식구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민수 사정 뻔히 알면서 집 하나 있는 거 물려주겠다니까 누나가 돼가지고 그걸 탐내니? 전 탐내면 안 돼요? 제가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게 너무 없어서요. 오히려 뺏어갔죠. 저도 좀 받고 싶네요. 누나, 너무한 거 아냐? 그때 민수가 발끈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하다고?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에게 너무한 거 아니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사업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너 회사는 다니고 있는 거야? 민수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죠. 누나가 돼서 동생 좀 도와준 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이야? 나도 잘해보고 싶었어. 제가 민수를 향해 뭐라 하자 엄마가 화가 난 듯 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못돼 먹은 거야? 얼마나 도와줬다고. 엄마의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겼죠. 저는 식구들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그저 우리 집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병원비 민수 내가 내라. 앞으로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다 내. 집을 받았으니 그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겠지? 아니, 그건 여기서 병원비가 왜 나와? 지난번 병원비도 내가 다 냈고, 엄마 간병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다 했어. 민지는 회사를 다니니 그려려니 했고, 왜 이건 큰 돈이 아니라서 내가 병원비 낸 건 쳐주지도 않니?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가 화난 건 집 때문이 아니에요. 뭐? 저는 집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건요. 식구들 모두 제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연아, 전 평생 양보했어요. 갖고 싶던 인형도, 가고 싶었던 외고도, 대학도 다 포기했어요. 엄마 말대로 장녀니까요. 그래야 하는 줄로 알았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엄만 늘 저에게 돈만 요구했어요. 민수 사업 자금, 결혼 비용, 하다못해 생활비까지. 서연아,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게요. 왜 저한테만 당연한데요? 민수한텐 한 번이라도 생활비며 용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민수는 형편이 어려운 애가 놀러는 잘 다니던데요? 너 저번 달에도 올케랑 해외 나갔다 왔더라. 민수는 제 말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아, 그만해.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민수 이름으로 한다고요? 아들이라서요? 내가 화가 나는 건 그동안의 내 희생은 민지 외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장녀니까, 내가 누나니까 너무나 저에게 모든 걸 강요당했던 말들이에요.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건 알아. 미안하시면 왜 또 이러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장녀라는 이유로 양보하고 참았어요. 근데 끝까지 저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민수만 중요하죠.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언니가 얼마나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했는데. 집은 왜 무조건 민수 오빠 이름이어야 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너까지. 엄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엄마 딸인데 왜 민수 오빠만 챙기세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집은 아들이 물려받는 거잖아.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너 다 가져. 그 대신 부모님은 내가 챙겨라. 누나, 그건
부모인데 같이 해야지.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집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서연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엄마한테 다시 말할게. 집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싱가포르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말고. 그래, 먼저 갈게, 민지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핸드폰 가게에 들렀어요.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새로 개통한 번호는 민지에게만 알려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전화가 왜 안 돼? 저는 말없이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나 오늘 엄마한테 다 말했어. 그 한마디에 남편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겠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장녀, 딸, 누나 노릇. 민철 씨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응, 민지야. 어젯밤에 엄마 아빠 민수랑 다시 이야기했어. 집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대. 정말? 응. 그리고 엄마가 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 언니 말이 맞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죠. 28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뒷좌석에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싱가포르에는 정말 사자가 있어요? 응, 마를라이온이라고 사자 동상이 있대. 와, 빨리 보고 싶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후련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 하마터면 놓치는 줄 알았어.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언니 보내주러 왔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어제 언니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계속 생각이 나지 뭐야. 민지는 웃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나중에 열어봐.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엄마한텐 언니 번호 안 알려주려고. 민지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꼭 행복해야 해. 민지야. 그동안 고마웠어.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태까지 버틴 거야. 그러니 이제부턴 언니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 민지야, 너도 행복해야 돼. 응, 나도 행복할게. 출국장을 지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민지가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언니, 나 민지야. 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살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미안해, 언니. 내가 진작에 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근데 언니, 이제는 언니 인생 사는 거 맞아. 이제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해. 언니는 충분히 했어. 정말 충분히 했어. 싱가포르에서 행복하게 살아.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 사랑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민철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6시간 후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낯선 언어들이 들렸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아파트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야경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나 여기 좋아. 준호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러자.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별이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잘 도착했어. 다행이다, 언니. 엄마가 언니 번호 물어보시는데 안 알려드렸어. 언니가 안정될 때까지는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철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라테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유가 나쁘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나고 주말을 맞아 가족 모두 함께 센토사 섬에 놀러 갔습니다. 해변에서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민철 씨와 저는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민철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당신이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아요. 민철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바다였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바람을 맞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온 지 반년이 지나고 민지에게선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는 가족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언니,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요즘은 민수 오빠한테 기대시고 계셔. 그래, 다행이다. 언니 이야기도 가끔 하시는데 언니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셔. 저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해줘. 아직은 모두 훌훌 털어버린 건 아니지만 내 가족이니 연은 끊을 순 없겠죠. 엄마도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마리나 베이에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뜨자 소원을 빌었어요. 올해도 행복하게 살자. 나를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시길.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내 번호 알려줘도 돼.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엄마 진짜 기뻐하실 거야. 저는 엄마가 연락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민지한테 번호 받았어. 잘 지내고 있니? 싱가포르 생활은 괜찮고?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너한테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장녀라는 이유로 너한테 모든 걸 떠넘겼구나. 이제야 알았어.
그냥 엄마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너는 내 인생 살아. 그게 맞는 거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지가 잘 챙겨주고 있어. 행복하게 살아라, 서연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저도 잘 지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 용서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평온하게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용서였습니다.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장녀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나로서.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